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덥죠. 아유, 뭐 저는 이제 여름에, 여름 저는 이제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여름 완전 취약인데, 이 참 문제는 또 이렇게 열받는 이야기들이 많다는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 백신을 가장 안전한 백신은 어떤 백신입니까? 그냥 그 약병 안에 있는 백신이 가장 안전한 백신이에요. 안 맞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이알, 그 약병 속에 든 백신이 가장 안전하대요.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굉장히 다양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의학적으로 백신을 가장 안전하게 만드는 방법은 뭘까요? 부작용을 인정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되게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백신이 우리 몸에 들어오기 전에 있는 백신이 가장 안전하고요. 이미 우리 몸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백신을 안전하게 만들려고 하면 부작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백신은 안전한 백신인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00년이 넘도록 백신을 맞아왔는데 그랬던 겁니다. 그랬던 거. 최근에 또 이게 뭐 여기저기 지금 최근에 또 이 백신, 일반 백신 관련한 논문들, 그다음에 그런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소아마비. 모든 백신이 소아마비를 유발을 한대요. 그냥 소아마비 백신이 소아마비를 유발하는 게 아니라 모든 백신이 소아마비를 유발을 하는데, 근데 그게 소아마비가 아니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소아마비의 진단 기준을 바꿨어요. 웬만해서는 소아마비로 진단을 안 해줍니다. 진단 기준을 바꾸면 이 백신을 맞고 소아마비 걸려도 그 사람은 소아마비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백신은 이렇게 그냥 은폐를 해온 겁니다. 숨겨왔던 거예요. 숨겨왔던 거. 이게 우리 코로나 백신처럼 갑자기 전 세계의 인구를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강제로 여러 번 이렇게 접종을 하다 보니까 이 문제점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서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 그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백신으로 인해서 아프고 세상을 떠나고 그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이러한 근거들이 너무너무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나온 논문이에요. 김모 박사라는 심장 전문의가 있습니다. 여자분이에요. 그분이 심근염, 그냥 이 코로나랑 상관없어요. 코로나 이전에 심근염과 관련된 논문을 쓴 게 있습니다. 이건 코호트입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에서 급성 심근염을 진단을 받은 젊은 사람들하고 나이 중년, 청년, 중년, 장년, 노년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거를 연구를 해봤더니 심근염, 지금은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그냥 지금 심장에 약간 문제가 좀 있네 하다가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그런 사람들이 10년 이내 사망할 확률이 40에서 60%다. 근데 그 사망의 원인이 심근염이 아니에요. 심근염도 있고 다른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률이 40%에서 60%까지 높아졌다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자, 질병청은 지금 젊은 청년들이 코로나 백신을 접종을 하고 나서 심장에 문제가 생겨도 며칠 만에 정상으로 돌아와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심근염을 진단받은 사람들을 연구를 해보니까 10년 후에도 사망 확률이 절반 이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 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심근염이 사망의 원인인 거예요. 그 심근염의 원인은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서 심근염이 생겼는지는 그 연구 논문에서는 알 수가 없죠. 그거를 연구를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미 코로나 백신으로 인한 심근염은 공식적으로 전 세계가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질병청은 42일 이내만 인정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 그것도 심지어 노인들보다 실질적으로 그냥 사망률은 노인이 더 높아요.
아무래도 심장이 약하시니까. 근데 10년 장기간의 사망률을 보니까 청년들이 가장 심각했다라는 거고, 청년은 39세 미만을 청년이라고 하거든요. 그 젊은 청년들이 심근염이 잠깐 왔다 가더라도 10년 후 사망률이 40%에서 60%입니다. 40%, 60%.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거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만입니까? 42일 지나서 이거는 인과관계가 없다, 시간적 개연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만인 거예요.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넘치도록 많습니다. 넘치도록 많아요. 제가 또 지난주에 뭐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질병청에다가 제가 이 mRNA, 질병청은 mRNA 백신을 접종을 하면 이 mRNA가 몇 시간 후에 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 시간 뒤에 사라진대요. 그러니까 백신을 맞으면 그 백신 이제 병원균을 만들잖아요. 만들어가지고 항체가 형성이 돼요. 그러고 mRNA가 사라진대요. 몇 시간 뒤에. 하루도 안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니네 아직까지도 몇 시간 뒤에 mRNA가 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랬더니 또 입장이 바뀌었어요. 30일이래요, 30일. 최근 다양한 논문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경우에 따라서 30일까지, 최대 30일까지 잔류를 한다라고 입장을 바꿨어요. 그러면 시간적 개연성은 플러스 30일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논문 2개를 첨부를 했습니다. 하나는 예일대에서 나온 논문이에요. 예일대에서 나온 논문은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709일 뒤에도 스파이크 단백질이 검출이 됐다라는 논문이고, 하나는 미국의 이제 맥컬러 재단에서 나온 3.5년, 1433일 뒤에도 스파이크 단백질, mRNA, 플라스미드 DNA 이런 것들이 검출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논문을 첨부를 해가지고 질병청에 물었습니다. 니네는 30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러한 논문들에서는 하나는 709일, 하나는 1433일이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또 답변을 합니다. 이 논문을 자세하게 보면 709일이라는 거는 얘네들이 분명히 밝혔습니다. 코로나 접종, 그러니까 코로나에 감염된 경력이 없는 사람, 그 다음에 감염된 사람, 이거를 명확하게 나눴어요. 그리고 그 문장에 보면 특히 코로나에 감염된 그 증거가 없는 사람이 그 몸에서 709일 후에도 스파이크 단백질이 검출이 됐다라고 명확하게 써 있습니다. 근데 질병청은 뭐라고 하느냐? 저자가 코로나에 감염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고의적으로 논문을 오역한 겁니다. 거기에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정말 이거는 의학적으로 인과관계를 완벽하게 정립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빼야 되잖아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빼야 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항체를 형성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스파이크 단백질이 생성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 경우까지 다 제외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논문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마지막에 항상 이 고찰 부분에서는 이러이러해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비 내나라는 이런 게 그냥 관행적으로 이렇게 쓰는 용어들, 그거를 콕 집어 와가지고 저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명확하게 거짓말이야. 그리고 나서 그러면 미국의 그 맥컬러 재단에서 1433일 뒤에 스파이크 단백질, mRNA가 검출된 걸 이거는 왜 니네 답변 안 하냐고. 다시 제가 했어요.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그 뒤에 논문은 더 명확합니다. 코로나에 감염됐으면 N 항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뉴클레이크 캡시드, 핵 단백질이 있는 항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핵 단백질이 없는 항체는 코로나에 감염된 이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항체가 형성이 된 거랑 백신으로 인해서 항체가 형성된 게 이게 구분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명확하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패스를 하는 거예요. 언급을 안 합니다.
이런 식인 거예요. 이런 식. 우리 같은 사람들이 질병청하고 소송을 해가지고 법정에서 다툼을 하죠. 그러면 판사들이 과연 우리 이야기를 몇 번이나 들어줄까요? 우리가 반박 서면을, 참고 서면으로 반박을 하면 질병청 또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거짓말을 해가지고 반박을 하죠. 그러면 그걸 또 저희가 반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기회를 몇 번이나 주겠냐는 거예요. 같은 국가기관 아닙니까? 같은 공무원 아닙니까? 과연 그 사람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얼마나 들어줄까?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그냥 백제라 인정하지 않으면 그 백신은 안전한 게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한꺼번에 백신을 맞았어요. 1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질병청이 인과관계가 없어요 하면 그분들은 그냥 갑자기 그냥 돌연사한 거예요. 인과관계를 따져봐야죠. 따져봐야 되잖아. 따져봅니까? 안 따져봅니다. 그냥 백제라 우리는 모르겠다 하면 그만인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최근에 우리가 이 비교할 수 있는 이런 이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뭐 배제고뿐만 아니라 배제고. 자, 예를 들어서 아니 5.18이 성역이래요. 오케이, 뭐 성역, 그래 당신들한테는 성역이겠지. 네. 성역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성역에 대해서 비판도 못합니까? 진놈들은 광화문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괜찮다면서요.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는 인간들이 이 나라에서 그 체제를 부정하는 이야기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진놈들한테 성역인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안 된다. 말이 안 되잖아요. 막무가내인 거죠. 또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여고생 살인 사건, 경찰이 조직적으로, 그 아빠가 뭐 경찰이라면서요?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을 하고 배째라 덮어버리는 거죠. 국회의원들이 찾아가면 뭐합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아니다 하면 그만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선관위 뭐 다릅니까? 국정조사고 뭐고 불러가지고 계속 추궁하면 뭐합니까? 아니라 그러면 그만인 거예요. 국민들이 아무리 맞다, 아무리 이거는 부정한 일이다, 이거는 잘못된 일이다,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일이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자리에 있는 놈들이 아니라 그러면 그만인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분노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저는 요즘 뭐 그 부정선거나 이런 쪽에는 아예 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도 보니까 돌아가는 게 완전히 아사리판이에요. 정말 저는 요즘 뭐 올림픽 공원이다 뭐다 이렇게 사람들 싸우는 거 보면 정말 쓸데없는 것들, 정말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들에 서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추구해야 되는 거는 부정선거 척결입니다. 그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원칙은 부정선거 척결이에요. 근데 지금 부정선거는 다 어디 가고 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게 뭡니까? 백신에 문제가 있다. 제대로 된 검증을 하자. 허가도 제대로 해라. 그렇게 하고서도 우리가 원하는 사람만 접종을 할 수 있게 해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겼으면 국가가 책임을 져라. 그런 거잖아요. 진실규명. 특히 코로나 백신의 강제 접종에 앞장섰던 놈들 책임을 져라. 처벌받아라. 그 놈들에게 처벌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백신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밝혀야 되잖아요. 그게 가장 첫 번째 아닙니까? 지금 피해 보상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지금 최근에 뭐 나경원 의원실에서 피해 보상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도 뭐 제가 보니까 기가 막힌 내용들인데, 아니 정부가 잘못한 게 없어요. 백신이 위험하지 않아요. 백신은 안전해요. 그런데 무슨 보상을 합니까?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 정치권의 입장은 뭡니까? 백신은 안전하잖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냥 니놈들이 재수가 없어서 사망을 하고 부작용에 걸린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보상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순서가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게 백신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밝혀야죠. 그러고 나서 백신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놈들이 확인도 하지 않고 허가를 했지 않느냐, 확인도 하지 않고 강제로 접종을 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처벌을 달게 받아라. 그리고 나서 보상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보상을 하고 배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배상을 해라. 이게 순서입니다. 이게 아무런 백신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놈들한테 보상해달라 그러면 그게 먹히겠습니까? 뭐 때문에 보상을 해야 됩니까? 아니라 그러면 그만인데. 원인을 밝혀야죠. 원인을. 우리가 싸움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뭐 우리뿐만이 아니고 이 나라에 돌아가는 이 모든 부분에서 정말 문제가 많이 보이시잖아요. 여러분들도 뭐 이 부분에 동의를 하실 겁니다. 이 원인이 무엇이냐? 결국은 윤리가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져서 그런 겁니다. 공직자들의 공직 윤리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도덕성 검증을 하지 않습니다. 아주 부도덕한 범죄자 새끼들이 정치권에 수두룩빽빽합니다. 그러니 이 나라가 제대로 된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결국 국민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스스로 윤리적이고 스스로 도덕적인 행동과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바뀌어요. 근데 정말 사소한 것 때문에 서로 죽자고 싸우고 있으니 갈 길이 멀다라는 것. 그나마 저는 요즘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부정선거 척결을 외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다행히 백신에 눈을 돌리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은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만약에 갑자기 이 백신이 하나의 아이템이 돼버리면 이 판도 정말 아사리판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오히려 우리가 외면받고 있는 게 오히려 저는 지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길만 그냥 묵묵히 꿋꿋이 걸어가면 분명히 진실은 이미 다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싸움이지만 그래도 국민들의 많은 관심이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왕이면 그 관심이 좀 순수한 마음에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인한 그런 마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